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은주님, 네. 우리 속담에 넘어진 김에 꼭 구경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 좋네요. 그 속담을 들으니까 시가 하나 생각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봤던 그 꽃. 이야, 이거 보통 이제 너무 시 외우는 거 없냐라고 했을 때 꼭 나오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봤던 그 꽃. 제일 많이 나오는 시 고은 선생님의 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낙담만 하지 말고 그 김에 한번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쉬어간다는 말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네네. 빨리 달리기만 하면 보지 못했을 그 꽃들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값진 의미로 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도 박성지 선생님을 모시고 자녀 진로 상담 코너 이어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박성지 선생님께서도 인생의 쓰라린 실패, 아픔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유, 저도 있죠. 구체적으로 여쭈어야 하나요, 이거?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네네. 제가 굉장히 문과 성향인데 예. 그 이과를 선택한 게 아주 쓰라린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뭘 노리셨나요, 이과에서? 의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그 선생님을 참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예. 그 저는 정말 문과 성향이에요. 국어랑 영어를 너무 좋아하고 수학은 노력해서 얻는 점수인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수학에서 아주 탁월한 점수를 낸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를 1년 동안 이렇게 종용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과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이 이과가 이렇게 치명적일 줄은 몰랐죠. 근데 그 이과를 선택한 것이 저 인생의 쓰라린 경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셨나요? 그러니까 이과랑 상관없는 대학을 제가 갔습니다. 대학 선택은 그래도 선생님 성향에 맞게 하셨나 보네요. 대학은 이제 교대를 제가 갔는데 교대는 뭐 문과 이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학교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선지 선생님처럼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 분의 고민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영준이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영재반에서 공부도 했던 아이예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과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과학고를 지원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아들이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득해서 과고 진학했고 잘 버텨내서 과학 관련 우수 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학기 하고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재미있어하는 소설만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똑한 아이가 오늘 사연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던 아이가 갑자기 자퇴를 하고 소설을 쓰겠다고 해서 소설. 네. 답답한 부모님의 사연입니다. 물론 요즘 장안의 화제죠. 한강님 정도 되는 소설을 노린다. 엄마, 나는 북커상 노리고 있어. 우와. 이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판타지 소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네네. 저는 사실 이 학생의 사연을 들었을 때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을 발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네, 참 아이가 저도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아이가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인지 또 부모가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인지 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 눈에는 보이는데 부모가 그것을 함께 봐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부모도 보았지만 그것에 머무를 용기를 내지 못한 그러니까 부모의 불안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네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어쨌든 그 부모도 자녀도 굉장히 많이 지친 상태겠다라고 느껴지고 여기까지 오늘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그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또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참 자기 진로를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돌아가게 하는지 그러니까 좀 자기가 침범당한 아이가 아이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래도 어떤 면에서 이 친구는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퇴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 텐데 고등학교 1학년이면 거기 들어갔을 것이고 노력해서 그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오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알겠지요. 그걸 내려놓는다고 얘기하는 건 대단한 친구 같기도 해요. 그렇죠. 노력해도 갈 수 없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어떤 자리가. 친구들에게는 네네. 그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음. 부모님들이 어떤 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의라고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예. 네.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부모라면. 아마 저는 다른 부모님들하고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자 너도 이제 뭐 교수님께는 이제 전화드리고 이제 주변 상황 이제 좀 다 잠잠하게 이제 아비된 도리로 네. 쫙 이제 연락해서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고민하는 시기예요라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아이와 시간을 갖고 좀 얘기를 할 거고 자 이제 대학에서도 우리나라는 사이언스 픽션이 조금 약하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한번 준비한 게 어떻겠니? 라고 돌려 그러니까 안치기를 할 것 같아요. 안치기 굳히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예. 참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그만두기가 왔겠어요. 예, 네. 굉장히 아깝죠, 그죠? 그렇죠. 예. 참 너에게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렇죠. 그죠? 돈. 네. 그래서 네가 이러고도 자식이냐, 막 이런 말들이 나오겠지 부모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 너가 단단히 미쳤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이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보복하지 않고 살아남기라는 거죠. 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녀의 공격성을 좀 표출할 수 있도록 아. 지금까지 억압당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기회를 잃어버린 이 자녀가 자기를 표출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 그런데 보복하지 않는 거. 그것을 받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너도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왔잖아. 막 이런 말들로는 그 건강한 죄책감을 심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건강한 죄책감. 네, 그러니까 더 큰 공격성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성이 이제 외부로 표출되면은 이런 폭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이렇게 가해하기도 하는데 내부로 향할 때는 이제 자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보복이라는 거는 부모가 아이한테 말하는 그렇죠. 보복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투자한 돈이 이제 아깝고 투자한 시간이 아깝고 그리고 어떤 얘가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죠. 어떤 부모의 어떤 이렇게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어떤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들로 이렇게 이 아이를 자꾸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지금 이것이 하나의 신호를 준다라는 거죠. 엄마 나 지금 힘들어. 지금 내가 나를 찾고 싶어라는 어떤 신호를 준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줄탁 동시에 줄이라는 거죠. 어쩌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네. 부모가 사인. 탁 하고 알아차려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럴 그걸- 때 예. 그걸 사인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떤 진짜 인생이 큰 결정으로 받아들이면 또 아, 얘기가 아니라 그래요? 사인으로 네.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럼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결정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좀 마음도 좀 궁금하긴 해요. 진심인지 진짜로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지요. 예. 네. 일단은 이제 결과적으로 자퇴를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쓰고 싶은 소설만 쓰고 있으니까 이제 부모로서는 답답하죠. 근데 이것이 이런 어떤 이제 액팅아웃 한다고 우리가 하는데 이런 공격성이 마냥 그냥 이것을 끝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계점에 오히려 이제 도달했다고 그러니까 다다랐다고 좀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좀 쉬고 싶다. 내가 나를 좀 찾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렇게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주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마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그 과학에 영재반에 뛰어난 갔을 재능을 것이고, 보이고. 네, 뭐 네.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 이런 기회 그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고 이 아이가 그 시간을 좀 가지도록 가지다 보면은 돌아오는 게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어갈 때 쉬어갈 수 있는 여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속에 있는 걸 다 표출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는, 기회를 주는. 이게 어머니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보복하지 않고 견뎌야 되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딱 거기서 홀딩하고 있는 거 부모 그러니까 입장에서. 아이는 쉬는데 그걸 쳐다보는 부모님은 못 쉴 것 같아서 쉬는 것만 봐도 난 못 쉬는 거잖아. 부모님 그런데 그 입장에서는. 속에서 뭔가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제 부부 싸움 다 해보셨죠. 네, 그럼요. 그 부부 싸움 할 때 우리가 이제 남편이 한마디 하면 아내가 또 한마디 하고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밤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할 말이 있지만 거기서 딱 멈추고 보복하지 않고 내가 딱 그 상대방을 받아줄 때 어떻게 되지요? 그쪽도 잠깐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말을 한 번 더 받아주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부 안에 내가 상호작용하고 싶은 그 우리 각자의 그 꿈이 있잖아요. 그죠? 아내랑 남편이랑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행복한 대화를 하고 싶어라는 그 대화로 결국은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보복하지 않는 것이. 한번 꾹 참는 거 홀딩하고. 네네네. 네. 그 꼭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내가 맞대응할 수 있는 그 보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멈추어서 도대체 이 상대가 무슨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지 이 아이가 도대체 이렇게 자퇴를 한다고 수술을 쓴다고 무슨 지금 얘기를 나한테 하고 싶은지 부모에게 하고 싶은지 그게 귀를 기울여 본다라는 거죠. 그 시간들이. 근데 이 시간들 속에서 부모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네, 애통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이는 누운 김에 꽃을 보는 것 같은데 부모님은 그 누워서 꽃 보는 아이를 보면서 꽃이 안 보일 것 같아서 계속 얘기하면서 저는 뭐 상상이 되니까 되게 어쩌면은 부모님에게도 절대 보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네. 보고 싶지 않았던 인생의 새로운 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마냥 아프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그 자녀의 공간에 그 심리적인 공간에 같이 머물러 줄 때 네. 자녀가 정말 소생케 되어지는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그 눈에서 이렇게 생기가 돋고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게 그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자퇴를 하겠다고 하고 소설을 쓰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은 이제 학부모들이 조금 기다려주라고 이 상황을 같이 버텨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서 해결이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애가 그래 정말 자퇴를 해버리고 그 뛰어난 재능을 썩힌다는 생각도 들 거고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좀 얘야 뭐 휴학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되겠니? 저는 라던가. 군대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뭐 군대를 잠깐 갔다 와서 하면 어떻겠니? 아니면 소설은 쓰되 좀 소설도 쓰면서 같이 학업도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안 그런 통하는 얘기를 건가요? 많이 하고 싶죠. 그렇죠? 유학생 같은 경우 어떡하죠? 군대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딱 보자마자 군대인데? 네. 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너무 좀 그럴까 봐 네. 생각하긴 했었어요.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보복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아이들의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경험하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보복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엉뚱한 길로 가든가요. 진짜 우리 두 사람이 가고 싶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주면 아이 마음 안에 이제 미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뭐 처음에는 막 그렇게 했다가 그리고 이제 보상 제스처를 취하죠. 손을 내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가이드를 해준다라는 거죠. 노 가이드가 아니라 안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안내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얘가 이제 충분히 좀 자기 것을 이렇게 표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모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해본다라는 거죠.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데 이럴 때 그냥 마냥 부모가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가의 힘을 빌리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 아이에게도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표출되어진 것이지 이렇게 표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아이가 침범당하고 살았겠어요, 그죠? 어쩌면 그 시간만큼 회복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상담가를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너무 이게 이제 억압돼 있으니까 폭발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하다 보면은 아 진짜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뭘 할 때 가장 행복했는지 그래도 이 친구는 좋아했잖아요. 과학을 좋아해서 자기가 책도 읽고 했던 것처럼 꽃이 예쁜 꽃을 보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동일한 과업을 할 수 있어요.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내면에서는 180도 다른 과학자가 된다라는 거죠. 180도 다른 삶의 자세로 과학이라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그러니까 기회일 기회일 수도. 수도 있고 네. 이런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영화가 하나 생각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죽은 시민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한 두세 그러니까 어떤 한 네다섯 명의 남자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그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연극을 섹스피어 연극이나 이런 거 연극반이라든지 이제 신문반을 굉장히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돼. 의대 가구해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자살을 하는 물론 총소리만 납니다. 근데 그거를 했던 것처럼 번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결정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도 영화 이제 영화 이야기지만 그 배우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가 그래 한번 해봐 기다려줄게라고 했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났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보복한 것이죠. 공격성을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자기를 무기물화시킨 거죠, 그죠? I'm nothing.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정말 그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걸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선택해봐라는 그 한마디만 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관련해서 좀 계속 영화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인도 영화인데 세월간이라고 이제 네. 엄청 긴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분명히 어떤 그 진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청년의 자세 그리고 학자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거기서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 영화 보셨어요? 아, 네, 저도 네.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그 뭐지 처음에는 그냥 디즈니 환상 영화인가라고 생각했다가 인도 영화고 네. 그래서 네, 춤도 많이 추고요. 아리스웰 그래서 아리스웰 하는 거. 그렇죠. 나중에는 저도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던 영화인데 네. 예, 그 영화를 참 우리 그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주인공들의 삶은 인도의 청년들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나라의 참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도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세 명의 그렇죠. 그 대학생들이 세월간이 주인공 그렇죠. 세월간이. 네네. 대학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그 파르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선생님 던졌던 것처럼 그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라고 그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인도는 그런 게 있대요. 그 남자가 태어나 무조건 공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는 순간 공대.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의 로망이 그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인도 명문 공대인 ICE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그 인격적인 어떤 자아로 존중받기보다는 부모와 사회가 이미 그려놓은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기계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세 명 중에 란초라는 이제 이 주인공은 네네. 정말 자기가 이 공대 공부를 좋아해서 들어온 케이스고 이 파르한이나 라주 같은 케이스는 이제 부모에 의해서 네.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들어온 케이스인데 그 파르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사진 작가가 되고 싶은데 네. 부모님은 절대 맞아요. 공대를 네.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아무도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봐주지 않았다라고. 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 수는 있지만 아마 평생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네. 혹시 라주도 기억나나요, 라주? 그 마른 친구. 네, 좀 마른 마른 친구. 친구. 그 손가락에 행운 반지를 맞아. 몇 개 끼고 있죠. 네, 자기 손가락 수보다 더 많이 끼고 네, 있죠, 그죠? 네. 그 아버지 약값을 구하기 위해서 누나의 그 결혼 지참금을 자기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공대를 와야 됐었고 네. 공대를 졸업하고 유명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근데 그런 어떤 인생의 중압감, 그런 두려움으로 그 행운 반지를 엄청나게 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습이 심어준 무의식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사회도 뭐 관습이 주는 무의식의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예. 그거 한다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푸시하는 거죠. 그렇죠. 저 길밖에 없는 것 같고. 어. 나라도 작고 하니까 음. 그 생각이 있죠. 무의식의 음. 그게 예, 맞습니다. 인도랑 저랑이랑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 학부모님이 결국은 사진기를 사주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네, 주인 네. 그 사진 이제 마지막에 사진사가 되죠. 예, 맞아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죠, 그죠? 예, 그 란초라는 그 이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공부는 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따라가다 보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주객이 더 전도된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재능을 따라가다 보면은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죠. 이제 저희가 영화 방송은 아닌데 영화 팟캐스트는 아닌데 영화 얘기하면서 진로 얘기의 답이 다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란초 대사가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 저 그게 또 하면 그 바이러스 총장님 예, 있죠. 예, 그죠? 예, 총장님 이름이 예. 바이러스인데 그 인생은 레이스고 빨리 달리지 않으면 짓밟힐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학생들을 경쟁 구도로 몰아넣잖아요. 네. 그 영화에서 실제적으로 자살을 여러 명이 하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성장 동기가 결핍 동기와 성장 동기가 있는데 지금 이 우리 사회는 아이에게 결핍으로 인한 동기만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 아니면 빨리 가지 않으면 죽는다. 여기서 뒤처지면 너는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결핍 동기만 아이들한테 주면 평생 불안하죠. 아이로, 불안하고 네, 불행하고. 불행한 아이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영준이도 그 세월간이 주인공처럼 좋은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영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상담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영준이 같이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아이들의 고민을 갖고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분들 많지요. 어떠세요? 그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심리 상담이 좀 필요한 경우죠, 그죠? 부모님의 어떤 한계를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그 아이와 대화할 때 늘 그 패턴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보복할 것이고 윽박지를 것이고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물리적인 계산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게 아이는 더 위축될 것이고 네. 힘들어질 것이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케이스에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심리 이 상담가를 찾는 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 우리 아이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좀 전문가가 좀 도와달라. 예, 그 살짝만 만나도 아이가 정말 이 심리적인 공간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숨을 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 아까 계속 이번 방송에서 제일 많이는 아니고 좀 핵심 키워드 보복하지 않고 살아남기. 이 보복의 대상이 자녀라는 거. 네. 이것도 좀 무시무시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했던 어떤 그러니까 그 경제적 인한 자본이 있다. 그러니까 자산과 자본이 있다 보니까 아웃되는 자산과 이렇게 등가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거가 적을 경우에는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경제와 돈의 인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저도 영준이 정도도 아닌데 저희 아이에게 보복한 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또 네, 맞아요. 반성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탐색하라, 관찰하라, 이야기 나누라, 대화하라, 뭐 견뎌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정말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한 네. 마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복하고 아이가 조금 다른 친구와 달라서 보복하지 않았나 정말 반성을 가슴 깊이 하고 아마 저희 방송이 끝나고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도 보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관대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엄격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너무 높은 기준과 엄격함을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닐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보복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생각하며 한번 반성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